안녕하세요. 승산 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매일 아침에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될 만한, 또 관심을 가져보아야 될 만한 재료와 이런 걸 갖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조금 패턴을 바꿨어요. 일단 저녁 때 좀 미리 챙겨보실 수 있게 좀 큰 테마가 형성되어 있거나 주도주로 들어간 종목들을 크게 묶어서 전날 밤에 저녁 때 이렇게 챙겨서 올려드리고요. 당일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밤사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라도 새로운 이슈가 생긴 종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 좀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 중에, 자, 오늘 살펴봐야 될 게 히토류 관련주하고 백신 여권 관련주인데요. 이 두 종목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재료들이 있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토류 관련주를 좀 살펴볼 건데요. 티플렉스,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세로텍입니다. 이 쿼드 첫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 안보협의체이자 중국 견제연대인 쿼드에서 이 중국의 이 히토류 지배력을 좀 약화시켜서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방안을 논의하는, 자,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도 자흑처럼 팔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제 좀 무기화 선언 같은 거, 자, 이런 거를 한 입장이고요. 이 히토류라는 게 제가 영상을 몇 번 찍어드렸죠. 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이런 데는 물론 뭐 각종 무기에도 이렇게 쓰이는 필수 소재 산업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이 한 80%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중국의 압박을 가할 때 중국에서 무기를 쓰게 되면 상당히 이제 압박을 가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이번에 쿼드회의에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 협의체에서 이런 중국의 좀 지배력을 약화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히토류 관련주가 다시 한번 혹시 부각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히토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권에 있었죠.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티플렉스로도 이제 수익도 나고 괜찮긴 했었지만, 자, 유니온이 이제 대장주라 해갖고 유니온을 한번 들어갔다가 좀 고생을 하고 손절을 쳤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 이렇게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상한가 시연하고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기 사실은 이때 29%, 자, 이때 20%라서 거의 한 50%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손을 댈까 말까 고민하다가 장중에 이제 손이 빨라서, 얼른 손절치고 나와야지 하고, 자, 대응을 하기로 하고 맘먹고 들어갔는데, 막상 급하게 무너지니까 손절을 못 치고 결국 21선까지 기다리고 손절 쳐야지 하고 21선까지 기다렸다 깨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런 기사와 함께 다시 한번 이슈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이제 문제죠. 자, 오늘 저 기사와 함께 이제 이슈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3월 11일 날 형성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저가가 7,230원이고, 월봉에서 보시면 기존에 형성된 이제 이 변곡점,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평균 가격이 잘 올라가다가 20년도 8월 달부터 계속 이제 우하향의 길을, 조정권을 깊게 걷으면서 이렇게 5개월에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일종의 변곡점이 생겼는데 일종의 매물대예요. 근데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좀 위험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자, 10개월선과 5개월선까지 달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더군다나 주봉에서 이제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 알지만 저는 주봉에서 최초의 5선 깰 때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5주선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10주선 딛고 돌아나가면 이때 다시 매수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일단 저렇게 쿼드에 의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저런 이슈로 해서 한번 급상승할 수는 있겠죠. 상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샀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이거 제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됐어요. 따라서 이때 5일선의 가격이 8,748원, 편하게 8,700원대 잡고, 이 8,700원대를 유니온은 얼마나 강하게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여기를 뚫어줄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려서 올라가면, 자,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갈 수 있고요. 일단 이때 29%부터 50%부터 실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변곡점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점을 좀 명심하고, 자, 대응해 보시는 게 좋고요. 같이 항상 움직이는 유니온 머티리얼조차 사실은 조정이 깊었죠. 유니온 머티리얼도 이렇게 이제 5개월선까지 이탈하면서 위협에 처해 있었는데, 물론 이번 달이 다 끝나야 월봉 차트는 완성이 돼요. 말 그대로 월봉 하나의 이 캔들 하나가 이제 월봉 하나짜리인데,
이게 완성이 되려면 이번 달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꼬리 달고 올라갔을 거라서 그 상황이 존재하는데 이 모든 걸 다 기다리면 손실폭이 너무 크죠. 이때 벌써 6% 다시 9, 3%니까 9%, 4%, 10%까지 떨어져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양봉 하나가 뜨면서 61선을 회복을 해주었죠. 일단 상황은 그러니까 유니온 모트리얼도 이게 3월 11일 양성의 저점이 3,83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3,830원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은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도 히토류 관련해서 벌써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했었기 때문에 이때 매물대들이 이렇게 커요. 5,000원대, 4,700~800원대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실려야 이 전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거래한 거래대금이 얼마나 많이 실리는지 또 21선 돌파부까지 유니온 머티리얼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세노텍도 많이 조정받았는데 이런 거에 반해서 최고 조정이 좀 덜 심했던 게 티플렉스죠. 이 티플렉스의 월봉 차트를 보면 이 티플렉스는 월봉 5개선까지 오지도 않았고 또 월봉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긴 변곡점 위에 있어야 아직 그러니까 큰 조정이 없던 거죠. 주봉에서도 보시면 항상 중기 추세의 조정의 확증은 항상 5주선 이틀 할 때 보는데 5주선만 돌파 잘 해놓고 잘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20년도 3월 달에 보면 알지만 단 한 번도 5선 이틀 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이때 2월 19일 날 급상승한 이후에 지금 단 한 번도 5주선 이틀하지 않고 있죠. 이 얘기는 앞으로도 5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 꾸역꾸역 괜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이 다른 히토류 관련주랑은 틀리게 21선 이틀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죠. 21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자, 이 친구는 21선 딛고 돌아 나갈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내일 저런 이슈로 인해서 5일선만 돌파를 잘 해주면 5일선 깼을 때 손절을 각오하고 쭉 들고 가면 다시 한번 좋은 급등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생각해 봅니다. 세노텍도 마찬가지로 히트로 관련해서 강하게 2월 25일 상한가를 시연했어요. 자, 상한가를 시연하고 다시 한번 그 다음날 고점이 한 8%대 이렇게 달성하고 이제 계속 떨어졌죠. 이렇게 히트로가 관련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걸리신 분들도 있고 좀 매물대 이제 물리신 분들도 있는데 이 중국하고 미국 고위급도 관료회담하면서 사이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자 이렇게 이제 조정이 깊었습니다. 근데 주말인데도 저런 기사가 뜨면서 한번 핫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20%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한번 이제 8%대 거의 30% 올라갔다가 38%, 40% 밑에서 보면 50%가 형성된 이런 자리에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세상과 틀려서 강한 거래량을 다 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곳점 근처 2,700원, 2,800원대 맞고 꼬리 달고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꼬리 달고 떨어졌을 때 20선을 잘 지켜주면 20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월봉에서는 가장 뚫기 어려운 이제 60개선 맞고 떨어졌으니까 당연한 건데 자 5개선과 10개선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 5개선과 10개선을 잘 지켜줘야 되고요. 이 변곡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변곡점이라는 게 일종의 매물대인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세노텍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이 자리 밑으로 다시는 안 떨어질 거야 했으니까 저번 달 돌파 이번 달 안착이라는 확증을 주기 위해선 더 이상 주가가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일봉에서 3월 11일 날 형성된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자 추가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런 재료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봅니다. 자, 또 하나 좀 테마나 재료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 백신 여권 관련주인데요. 이 백신 여권 관련주에서 이제 케어랩스, 다날, 아이크래프트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 사실 아이크래프트가 제일 좋아 보인다 그랬는데 벌써 상한가를 일단 시연하고 이날 그냥 상한가로 갔죠. 갭을 17% 뛰어났기 때문에 영상 찍은 날이 3월 8일, 7일이었었는데 벌써 갭을 17% 뛰어 올라가니까 이제 사지를 못했는데 바로 상한가를 갔고 다음날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서 월봉에서 이렇게 뛰어 올라가기 전에 높지 않았었어요. 위치가, 보통 이 정도쯤에 이 변곡점 돌파하는 딱 이 정도 있었는데, 이 변곡점을 돌파하자마자 그냥 강하게 상한가를 시연하고 또 급등을 하였습니다. 물론 상한가를 시연했는데 이 시연한 이후에, 이틀, 3일째 조정을 받았죠. 자, 근데 진짜 급등하는 주식은 절대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스윙으로 오래 들고 갈 정도로 벌써 이게 낮은 위치가 아니고 상한가와 함께 12%, 42%이 밑에서 보면 벌써 5, 60% 올라온 거죠. 3,500원짜리가
16,700원까지 갔으니까 90%이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점 대비 좀 경계는 하셔야 되는데 진짜 급등한 주식 5일선을 깨지 않기 때문에 좀 손이 빠르신 분이라면 자 5일선 5,400원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자 아직은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저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자 크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조정 들어올 걸 대비해서 5일선 기준으로 자 매수해 주는 게 좋아요. 월봉에서 보시면 엄청 강하게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얼마든지 추가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조정의 깊이가 어디까지 될지 모르죠. 그래서 5일선 근처를 유심히 봐야 되고요. 주봉에서는 뭐 추세는 완벽히 돌아섰죠. 이제 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5선이 더 따라 올라갈 건데 일단은 이 변곡점 5주간의 이 평균가를 선으로 그려놓고 이 산처럼 둥그스럽게 생긴 이 변곡점 뚫어놨어요. 예전에 매물대 자리 빠이빠이 해놓은 거죠. 나 밑으로 안 갈 거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때 가격이 4,600원쯤 되어서 4,600원이나 700원까지 밀리면 자, 한 번 더 매수해볼까 더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5일선 저런 이슈가 좀 계속 나오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백신 여권 얘기 계속 나오죠. 주말에 자, 이 중국산 백신을 맞았다면 중국 입국을 쉽게 해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백신 여권 우리도 가능할까 또 이 백신 여권과 여행 자유화 이런 식으로 이 백신 여권에 대한 이 이슈가 조금 살아있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봐야 되는데 벌써 그 이슈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크게 날아갔기 때문에 조정권에 사는 게 중요해서 조정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그 차트는 이 차트대로 모든 게 주식이 다 이루어지진 않죠. 당연히 참고 사항이고 뉴스도 참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준을 세울 때 좋은 건데 이렇게 조용하던 엄청나게 조용하던 이 거래량 속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월봉에서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거 이 점 때문에도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거래량이 중요한데 항상 주식의 선반영 거래량이 하죠. 최초의 선반영은 이제 이때 3월 5일날 앞에 있는 거를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좋은 위치가 됐었는데 운봉 떨어지고 5일선 지켜주고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급등한 주식 5일선 이탈을 안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저 종목이 너무 높아 보여서 그날 들 올라간 자 케어랩스를 보고 있었는데 케어랩스도 역시 3월 9일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을 매수해서 익절을 잘 하고 나왔고 자, 이틀 동안 이제 50% 물량을 정리해서 50%를 들고 있는데 이틀 동안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11선을 잘 딛고 5일선을 딱 이렇게 지켜나갔죠. 자, 케어러스도 마찬가지죠. 이 5일선을 지키고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날 만약에 5일선만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다시 한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크래프트는 벌써 이렇게 상한가와 함께 강하게 날아갔지만 케어랩스는 아직 이렇게 큰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자,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주봉에서 역시 패턴은 우상향으로 잘 살아있죠. 근데 이제 월봉에서 보면 이 케어랩스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이제 오랫동안 좀 횡보하다 이제 탈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슈팅 나오면 전고점인 14,000원대, 14,000원대면 상한가가 되죠. 그 정도 근처까지 이렇게 보이는 이 주식이 바로 케어랩스입니다. 이 다날도 살짝 걸치는데 다날은 원체 재료가 많아요. 자, 쿠팡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페이코인으로 인해서 이 가상화폐 관련주이기도 하고 쿠팡 관련주이자 가상화폐 관련주이자 또 이쪽에도 한 달에 걸쳐져 있는 백신 여권에도 한 달에 걸쳐져 있는 이런 주식입니다. 근데 실제로 좀 많이 올라왔죠. 월봉에서 보시면 3월 말에 이 저가가 2,100원이었었는데 2,100원짜리가 고점인 만원짜리가 4배 정도 올라가고 또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조금 경계해야 필요가 있고요. 정말 단기 단타 능숙하신 분이 아니라 좀 저는 비추해요.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일선까지 조정받고 다시 돌아나가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일단 벌써 너무 많은 이 월봉 H가 높다 보면 조금 조심스럽게 돼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결국 이 백신 여권 관련 중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좀 살 수 있는 종목이 이 케어랩스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장에서. 그래서 오늘 장에는 케어랩스를 열심히 보고 히토리오 관련주 중에서도 티플렉스가 좀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